여러분요, 책을 보면 동시에 항변권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은요, 그냥 책 순서대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 아마 강의 노트에는 위험부담이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도 위험부담을 먼저 해놨는데요. 책의 순서대로 그냥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항변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쓰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그랬으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주고요. 을이 갑한테 잔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동시에 이행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 거절하죠. 이것을 여러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절하는 것, 이것을 항변권. 이런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은 우리가 물권법에 있어서 유치권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변권하고 이렇게 유치권 있죠. 이 유치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냐? 그것을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잖아요. 점유하면 이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다 이런 말이죠. 적법. 이게 이제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이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항변권은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에는 뭐가 있냐? 지금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영구적은 우리가 상속에서 한정승인 있죠. 상속에서 한정승인 이것을 영구적. 영구적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정승인이 뭐예요?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상속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내가 상속하지 않겠다. 이게 한정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영구적이다 하고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있긴 있는데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 그런데 그냥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알면 될 거예요. 뭐냐면 봐봐요. 2월 1일 날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 2월 1일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2월 5일 날 갑이 을한테 등기서를 가져온다. 그러면 나는 언제 잔금을 주면 돼요? 2월 5일 날 주면 돼요. 원래는 언제죠? 2월 1일인데 2월 5일 날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2월 1일에서 2월 5일로 연기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항변권에는 뭐냐면 항변권은 무슨 계약에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쌍무 계약에서만 인정되고요. 편무 계약에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요. 하나의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쌍무 계약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의 대가 관계니까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인 경우는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죠. 이건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별개로 하면 각각의 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각각이란 게 뭐냐? 바로 별개의 약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이 말이죠.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요.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자잖아요. 이 저당권자가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이 경락인이 됐죠. 경락인이요. 경락인 이렇게요. 그럼 경락인인데요. 그럼 여기서 경매 대금이 나올 거예요. 대금. 이 경매 대금을 이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경락인한테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경매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 무효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의뢰가는 사람은요, 배당받은 것을 갑한테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말소해서 이 등기를 갑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서로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락받을 때 경매 대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매 대금을 저당권자가 받아갔잖아요. 이 받아갔으면 경매가 무효면 다시 이 사람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걸 배당금 반환음으로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배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말소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별개의 약정.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의 경매가 무효일 경우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뭐가냐면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동일성. 우리가 상속 있죠? 상속하고 채권양도. 우리 시험에 둘 다 나왔어요. 알겠죠? 채권양도 동시행이니까 동시행이게 되고 경계는 동시행 함정권이 없다. 그럼 상속은 뭐예요? 채권양도를 볼까요? 채권양도.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 돈 1억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이렇게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 1억 원을 양도해.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받을 수 있죠? 언제요? 10월 1일 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10월 1일 날 1억을 받는 것이나 채권을 양수받은 병이 10월 1일 날 1억을 받는 것이나 동일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다? 동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양도 상속, 동시이행 함정권이 있다. 경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토지하고 이렇게 맞바꾸기로 해서 교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건물을 주고 을은 갑한테 토지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건물이 멸실된 것이요. 갑의 잘못으로. 그래서 멸실돼서 이것이 뭐죠?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되고 그 건물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질적인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채권하고 을의 토지 인도 의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만약에 을이요, 갑의 건물이 멸실됐으면 기분 나쁘면 계약을 해지해도 되겠죠. 해지하지 않고 을이 뭐냐, 갑한테 내가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너 그러면 그 건물의 가격을 나한테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손해배상 채권하고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을 담보하죠. 이렇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여기다 뭐를 하냐? 저당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말로 나올지 모르니까 등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권을 담보하기 즉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고,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란 말이고,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말은 뭐다? 부동산 양도 담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 등기했다, 가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걸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채권을 뭐다? 담보하죠. 이 채권은 뭐냐? 주된 권리고요. 주된 권리. 이런 것들이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거든요. 종된 권리.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런 등기 말소, 이 말소하고 그다음에 이 채권의 변제하고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먼저 변제해야 된다? 돈을 먼저 변제해야 돼. 그럼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알겠죠? 그것은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다섯 번째가 매매란 말이 나와요. 매매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완전한 권리요.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에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잔금, 등기를 줘야 되겠죠. 을은 갑한테 뭐를 줘요? 잔금을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은 아까 저기 셋째 끝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라든가 여기요 양도소득세 이렇게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렇게요. 여기서 갑이 있죠. 갑.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는요.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이다. 압류나 또는 가압류다. 또는 여기가 뭐냐? 가처분 등. 이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건 다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어. 이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103조 위반 된다, 안 된다? 103조의 위반. OX? X죠. 왜 X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가만히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모든 것에 뭐라고? 말소. 말소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란 말이죠. 말소. 그래서 뭐냐면 여기 가별 건물에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지할 수 없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그래서 동시이니까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잔금이 있죠? 잔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을의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잔금하고 동시행이 된 경우도 있지만 여기요. 등기 플러스 건물의 인도도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두 가지예요. 알겠죠? 첫 번째 뭐다? 등기 플러스 뭐하고 인도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 등기와 잔금이 무슨 관계? 동시행.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여기 있는 것은 뭐 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별개의 약정은 안 되죠. 그런데 별개의 약정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 별개의 약정이 뭐냐?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배당을 받은 저당권자의 반환 의무와 경락을 받은 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성이 있냐 없냐? 채권양도, 그 다음에 채무인수, 그 다음에 또 상속 이런 게 있죠? 동시행이고 경계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요. 목조물의 인도 의무가 목조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이행불능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우리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경우 그 등기의 말소와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을 담보 그러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무슨 권리? 종된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목좀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이다. 그러면 이 잔금에 대해서는 뭐다?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행이고 만약에 가별 건물에 저당권, 거저당권, 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한 등기의 말소와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제기를 따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다른 데서는 변제기란 말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제기는 동시항변권과 유치권.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불안의 항변권. 난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이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신용 불안. 신용이 불안하거나 또는요 재산 상태가 뭐가 됐다? 악화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매수인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매도인인 갑이 지금 파산 송고를 받기 직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중도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등기를 받아올 가능성이 부족하죠. 희박하죠. 그러니까 나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걸 불안의 항변권.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중도금이죠. 중도금하고 여기 잔금이죠. 그럼 중도금 뭐다? 선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잔금은 뭐라 한다?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도금은 선이행, 잔금은 이행기다. 중도금이죠. 그럼 중도금 선이행 이것을 우리는 뭐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요 지연이자 여기요 동시행이 아니죠. 동시행하니까 여기서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이니까 뭐가 된다? 이행지체가 되죠. 여기요 이행지체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 아니면 채무불이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연이자,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잔금이죠. 잔금은 뭐냐? 이것은 동시이행이거든요. 동시이행이니까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행지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냐? 그것은 지연이자,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동시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단 말이 언제나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동시행이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효라고 하는데 당연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변권을 뭐를 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다. 당연히 지연이자가 없다. 당연히.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했냐?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하고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여러분 자동채권, 수동채권 몇 번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것은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채권은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이행이죠. 선이행 그러면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동시행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것은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자가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2월 1일 중도금 날짜단 말이죠. 중도금 1억이요. 중도금 1억.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이 잔금이란 말이죠. 잔금 1억 이렇게요. 그런데 을이 만약에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럼 무조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이행지체예요. 갑은 그러면 계약 을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잔금 날짜가 돼버려. 잔금 날짜가 됐다 이 말은 이행기가 됐다. 꼭 이게 나와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 말 나와. 그러면 이행기다. 이행기 변제기죠. 변제기 이행기다.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동시이행. 그때부터 다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이니까 잔금 날짜부터는 더 이상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뭐라 나오냐? 뭐죠? 동시이행 관계. 즉 잔대금 지급일 이후에는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는 지체 책임,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지만 잔금 지급을 이후부터는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말이에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 꼭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뭐냐면 이것은요 일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회성의 원칙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잔금 날짜가 됐죠. 2월 1일이 잔금이다. 잔금이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해. 등기 서류를 주면 을은 어때요? 을은 잔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요 잔금이 없는 거예요. 을이 잔금이 없으니까 을은 채권자잖아요. 이 채권자가 어때요?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채권자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 지체. 이런 채권자 지체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채권자 지체에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 뭐죠?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이 말이고 또는요 한 번만 이행 제공했다 이런 말이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갑이한테 2월 1일 잔금 날짜에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잔금을 줘야죠. 그런데 을이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받지 못해. 그것을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수령지체다. 이렇게 수령지체다. 알겠죠?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등기 서류를 맡겨두면서 을로 언제든지 잔금이 마련되면 그 법무사 사무소에 와가지고 교환해 가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행제공을 기다리면 항변권은 소멸해.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해. 그럼 항변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럼 여기 봐. 항변권이 없죠? 그러면 항변권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다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이자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아니요, 먼저 이자를 받아야 되죠. 죄송해요. 그래서 채무리고 이행채취가 이자를 내야 되죠. 그리고 기분 나쁘면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계속요 등기소리를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잔금을 가져와서 교환해라 그러면 잔금을 가져와서 교환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벽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만 이행 제공했다. 2월 1일 딱 왔더니 이 사람이 잔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소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이행 제공이 한 번만 제공했으니까 이제는 이행 제공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항변권이 뭐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면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이행지체,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가지고 언제나 항변권이 뭐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는 아주 간단히 봐.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이 있을 때는 무효 취소 해제. 여기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를 하죠. 그럼요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그것은 동시 이행이에요.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보증금이죠. 임대차 있어요. 보증금 반환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뭐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 변제죠. 그럼 변제하고 영수증 교환, 이것은 뭐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채권증서가 뭐다? 그것은 뭐죠? 그 차용증이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차용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음금의 변제죠. 어음금의 변제하고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고. 도급. 그럼 도급도 우리는 뭐로 본다? 동시이행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도급.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이러면 전세권을 보면 어때요? 전세요. 전세권은 전세권 2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되죠. 갑원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그 다음에 은행갑한테 뭐를 해요? 은행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플러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서류를 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동시행이다 이렇게. 이건 전세권. 자 봐요. 여기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효 취소 해제 뭐다? 반환 의무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원상 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 아니다. 변제와 영수증 동시이행이다. 변제와 채권증서 동시행이 아니다.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회성의 원칙이죠. 채권자 지체다. 채권자 지체로 인한 이행 제공이 계속된다. 알겠죠?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한 번만 이행 제공했다. 여전히 항변권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중도금이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된다. 다른 말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행. 그럼 동시행은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성질은 항변권을 행사해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한번 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하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여기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도 안 주면서 갑이을한테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 잔금 지급 청구 소송,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단 말이야. 청구 소송. 잔대금 돈 달라. 자기는 등기 소를 안 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란다? 이 사람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한다, 피고라고 한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그래, 피고라고 그래?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원고라고 그래, 피고라고 그래? 이것을 피고라고 하고 이것을 원고라고 한단 말이죠. 왜요? 가만히 있다가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을이라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니까 피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이걸 알아야 지금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하면 어때요? 소송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야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기에 그 갑의 주장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의지에 자백한 것으로 봐버려. 그래 여러분요, 재판 가가지고는 판사 생각할 필요가 없어. 판사가 뭐 조용하세요, 뭐 필요 없어. 그럴 때수도 핏대를 세워가지고 알겠죠? 2번 정도 더 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판사가 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증거를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돌아서서 또 한마디, 알겠죠? 열받겠죠. 아무튼 이렇게요. 그러면 이 원고가 이렇게 피고한테 소송을 지겠는데 만약에 이 피고가 항변을 해, 항변을 하는 경우 있고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항변을 했다는 게 뭐예요? 너 왜 돈 안 주니?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뭐라냐?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내가 안 줬죠.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항변을 했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제공하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해. 급부. 이것을 뭐라 한다고? 급부. 그래서 급부를 서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급부 판결이다.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해서 자기는 등기 안 주면서, 그런데 을이 아무 말을 하잖아. 그럼 갑이 판사가 물어보죠. 을로 왜 안 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말하기 싫어. 그냥 말 안 했어. 그럼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그냥 갑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죠. 왜냐? 판사는 뭐냐냐? 저 사람 등기 받고 잔금 안 줬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버려.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갑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이것을 뭐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해요. 그래서 뭐란다? 을은 갑한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반대로 하면 뭐요? 반대로 누구? 피고, 전부 무슨 판결이다? 패소 판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소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것은 동시이행 항변권과 그다음에 유치권이 동일해요. 동시이행 항변권, 유치권. 그래서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 그냥 행사를 하죠? 그러면 무슨 판결을 한다?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 행사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이다? 잘 봐야 돼.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 피고 입장에서는 뭐 전부 패소 판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는 9번부터 볼까요? 9번이요. 자, 9번 한번 보시면 9번 봤어요?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존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그러면 줄고요. 기존 채무의 이행 의무와 어음수표에 반하는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줄고요.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그럼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3번은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그럼 어떻게 돼요? 경락받은 배당받은 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낙찰자의 채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왔었어. 알겠죠?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따라서 매매가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매수인의 착오로 취소. 맨 끝에 봐봐. 무효 취소 해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취소됨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선 취소만 되어 있지만 무효, 취소, 해제가 똑같죠? 무효라는 말, 취소라는 말, 해제라는 말이 있어도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10번은요. 기억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 아니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요. 죄송해요.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런 봐봐.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오면은요. 먼저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하나를 골라. 만약에 기억을 내가 안다. 그러면 기억에 있는 것을 기억이 들어간 것을 일단 제외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지금 뭐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 도급에서는 무슨 관계다? 도급은 동시이행.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걸 다 일단 돈 빼. 뭐야 이거?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네요. 이것은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반환 의무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디귿 들어가면 다 빼야 되고 디귿. 그러니까 이제 4번이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귿을 한다 그러면 디귿을 내가 한다. 그러면 2번, 3번, 5번이 날아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의 문제 보면 이 문제만 좀 이렇게 생겼지 박스 문제를 보면요. 거의 두 가지만 하면은 이렇게 많아도 5개 중에서 2개만 하면은 무조건 정답을 거의 맞힐 수가 있어요. 거의. 알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하면 일단 밑을 보고 먼저 제거해. 그래야만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정답을 고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다 처음 읽고 X하고 O하고 X하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엑소 했어. 했는데 밑을 보니까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야, 자기가 해놓은 것은.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먼저 딱 잡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꾸 내려와. 알겠죠? 그러면서 밑을 봐. 번호를 보면서. 그러면 거의 이렇게 우리가 박스형 문제가 보통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스형 보면 학생들은 박스 나오면 미리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일단 1번, 2번 딱 읽으면 거의 정답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희한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 니은은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의 변제와 채권 증서, 동시행위다, 아니다. 미음,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줄고 협력할 의무, 협력 의무는 동시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고 거기다가 해제권 행사에 있어. 협력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협력 의무 아주. 그래서 이렇게 10번. 자 11번은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 1번.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2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권 줄거봐. 건물 매수 청권이죠. 그러면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등기 의무하고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 왜냐하면 매수 청권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거든.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 의무. 이러면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지문인데요. 일단 매매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죠. 타인에게 속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못 해줘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막 이런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이 말이에요.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앞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효 취소 해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4번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선이행. 더 이상 이거 뭐죠? 중도금이죠. 중도금.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줄고 이행기가 도가 이행기. 그럼 여기 이걸 얘기하죠. 봐봐. 선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채무의 이행학권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했다. 채무의 이행과 어음에 반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동시이니까 봐. 여러분 동시함유권은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할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양 자체가 많죠. 그러면 전부가 다 조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문은 딱 하나. 하나인데 그 다음에 것을 다 이건 다 팔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짧게 먼저 짧게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암기를 해야 돼. 짧게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해. 키워드를.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여기 1단계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 2단계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 말은 길게 썼지만 선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동시행이다. 이 말만 중요해. 알죠? 여기 수령지체는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아니냐 이 말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 끝에요.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변제. 알겠죠?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어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판례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짧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361페이지 위험부담이라고 나와 있나요? 위험부담은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때보다는 문제를 풀 때 약간 그냥 빨리빨리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이면 정리가 딱 돼 있으니까 무슨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위험부담 봐봐요. 이렇게. 그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요? 편무계약에서 발생해요? 쌍무계약, 여기요. 2월 1일. 원시적이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후발적? 아니, 위험부담은 원시적에서 발생하냐고, 후발적에서 발생하냐고. 후발적에서 발생하죠. 후발적에서. 이런 원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안 보죠? 죄송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하고 담보 책임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발적이죠. 그래서 후발적이니까 여기 3월 1일이 이행기잖아요. 이행기. 이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죠?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예요? 갑이 뭐? 갑을 뭐라 하냐? 매도인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해. 만약에 어떤 시험관이 성질 더러운 놈은 채무자, 채권자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어떻게 알아보겠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 매도인을 채무자 이렇게. 이런 위험부담은 동시행 항변권 앞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바로 뒤에 나와 있어. 강의 노트는요. 자, 이거 보면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을이 지금 매수인 채권자죠? 일단 건물이 지금 어떻게 돼서 멸실됐잖아요. 멸실됐으니까 뭐예요?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요?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라고 등기부를 뭐 한다? 폐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가져올 수가 없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건 어느 경우나 이건 다 공통이야. 공통. 이건 공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이걸 공통이라고 위험부담에서.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건물이 멸실됐는데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 갑이 을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이 없어지니까 누구 때문에 없어져야 돼? 을 때문에 없어져야지. 돈 못 받는 것은 을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을의 잘못이 없어야죠. 알겠죠? 간단하잖아요. 갑이 을한테 돈 받아야 돼. 그러면 을이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고 갑이 을한테 돈 못 받아. 그러면 건물이 멸실이 그 을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은 제3자가 멸실했든지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요. 을이 채권자죠. 을의 뭐다? 귀책 사유로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됐다. 알겠죠? 두 번째 을의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잘못했다는 채권자 지체. 을의 채권자 지체로 쌍방, 갑하고 쌍방에 잘못이 없다. 쌍방에 잘못이 있든 없든 따지는 않지만 아무튼 건물이 멸실됐다. 쌍방에 잘못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2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해. 그럼 채권자 지체죠? 돈을 못 받으면 등기를 못 받으니까. 알겠죠? 그러던 중에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태풍으로 2월 15일 날 태풍으로. 그러면 2월 1일 날 을이 등기를 가져갔으면 돈 주고 그래가지고 2월 15일 날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졌으면 갑이 손해봐야 돼? 원래 을이 손해봐야 돼? 을이 손해봐야 되는데 아니 2월 1일 날 가져가라 했는데도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을이 책임을 져야죠. 을이.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경우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뭐를?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이 말은 그러면 을은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건물이 없고 돈 주니까 손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를 누가 보냐? 채권자가 본다. 건물은 없어지고 돈만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뭐냐면 쌍방이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 제3자가 방화를 했다. 또는요 천재지변이다.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수입 금지. 내가 화장품 예쁜 것을 좋은 것을 사다 주겠는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문제가 생겨서 외교관계가 단절돼가지고 그 나라 물건의 수입을 금지시켰어. 그러니까 그걸 사다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사다 줄 수 없게 된 것이 이행불능이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국가가 갑자기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단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을 때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잖아.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제3자가 방화했으면 제3자한테 가서 돈 받으면 되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으면 울면 되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당사자 합의로 잔금 청구가 가능하다. 왜요?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요 대금을 청구를 못한다 말은 무슨 말이죠? 갑은요 중도금을 수령을 했다. 중도금을 수령하죠. 그럼 수령하면 이거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할 뭐가 있어? 반환할 의무가 있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반대로 하면요 을은 중도금을 지급한 것에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4번은 뭐냐면 4번은요. 갑의 귀책 사유요. 갑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누가 열받아요 지금요? 누가 좀 받아? 을이 열받죠. 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 계약을 만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미리 인도했어요. 미리 인도했어요. 누가요? 갑이 을한테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어. 채권자한테 미리 건물을 인도했는데 멸실됐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져야죠. 을이. 그래서 봐봐. 갑이 을한테 미리서 물건을 넘겨줬거든요. 잔금 받기 전에. 근데 을이요. 집에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이 깨졌거든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미리 인도했죠. 미리 이런 말. 그러면 어때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 있다. 알았죠? 이게 여러분요. 위험부담이다. 이렇게요. 위험부담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서 채무자한테 이익이 있다. 채권자가 잘못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채무자한테 또 이익이 있어.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중간 수익을 만다. 그것을 반환해야 되죠. 그런 경우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1번요. 위험부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일단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에서부터 출발한다. 알겠죠?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채권자 때문이냐? 그 다음에 채권자 귀책 사유 중에 쌍방이 잘못 없는 것이냐? 일단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뭐를 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때문이다. 채무자 그러면 을이 도리어 갑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쌍방이 잘못 없다. 쌍방. 쌍방이 잘못 없다는 말의 뜻은 을이 잘못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는요 문제를 몇 번을 보냐 8번을 보시죠. 8번 8번 봤어요? 자 8번 매도인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서명으로 옳지 것은 1번 매매계약 체결 전 A 건물이 이미 멸시 뭐라고 한다? 원시적이다. 원시적. 그럼 뭐다? 뭐로 가야 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래서 멸시를 되었는데 갑이 매도인요 그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과실 동그라미 알지 못하고 선인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잖아요. 악이나 과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갑은 과실이 있고 알겠죠? 그다음 을 역시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을도 뭐가 있다? 과실. 우리는 계약체사의 과실책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 그런데 갑이 과실인 건 되는데 을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잖아요. 을도 과실이 있잖아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갑은 을에 대해서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 체사의 과실책임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갑은 뭐 악이나 과실, 을은 뭐 선의 무과실. 이렇게. 2번 매매계약 체계로 원시적 후발적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줄과 갑의 귀책 사이. 갑이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죠. 채무자의 귀책 사이로 A 건물이 멸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거기까지 써. 거기까지는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그 말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알아야죠.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보배상을 청구, 해제 이렇게. 알겠죠? 3번 매매계약 체계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줄고 갑을 어느 누구에게도 기책 사유 없이 그걸 뭐다? 천재지변이잖아요. 제3자가 방화잖아요. 천재지변 제3자가 방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아무도 잘못이 없죠? 그래서 A 건물이 멸실됐다.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 말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렇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뭐라고 한다고? 대가의 위험. 이렇게. 대가의 위험. 이렇게.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잘못이다. 을의 잘못.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갑은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을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5번 매매계약 체결 후 을의 수령지체 중 뭐라고? 수령지체 중 갑을 어느 누구에도 귀책 사유 없이 딱 여기죠?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럼 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걸 봤으면 이거죠. 위험 부담은 다 끝난 거죠. 원시적 불능 계약 체사 과실책임 1번하고 알겠죠? 2번, 3번, 4번, 5번이 뭐죠? 위험 부담이죠? 여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유효인 것은 몇 번이에요? 유효인 것은 몇 번이냐고? 1번 빼고 다죠. 1번은 원칙이니까 무효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은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유효라고. 여러분 제발 그냥 봐봐. 뇌에다가 좀 새겨. 알겠죠? 뇌에다가. 알겠죠? 좀 새기라고. 원시적 무효. 후발적 유효. 항상 후발적은 유효인데 위험부담.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알겠죠? 유효인데. 원시적은 무효인데 계약체산 과실책임이나 또는 담보책임. 이렇게.
무효인데. 됐죠? 자, 12번. 12번은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를 인도받기 전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체결했다, 체결. 원시적 후발적, 유효, 무효? 유효.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A가 죽었다. 어떤 놈이 또 농약을 또 먹였나 봐요. 알겠죠? 이 경우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시골에서 왜 농약을 사람들한테 먹이지?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골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왜 농약을 먹일까? 참 미스테리예요. 왜 그럴까? 그 음료수 마시고 싶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자, 1번요. 갑은 뭐죠? 갑은 지금 뭐죠? 지금 쌍방의 책임은 사유. 여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것만 딱 보면 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 잔금을 청구한다고 합의는 할 수 있다. 받았으면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봐봐.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죠? 반대로 하면 상대방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을 구성하려면 뭐 똑같은 말이니까 반대로 구성하면 되니까요. 1번요.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맞아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1번 틀렸죠? 2번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놈이 정답이네. 알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둘 수 없고 등기 줄 수 없고 대신 돈 받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갑은 혼자 와이프하고 손잡고 운다. 이 말이잖아. 이게 알겠죠? 3번은요. 3번부터 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요. 지금 8번이 있죠. 8번이 모든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8번에서. 알겠죠? 자요. 13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 뭘 받았다? 계약금과 중도금. 알겠죠?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 그러니까 제3자 이런 말이 꼭 나오죠? 제3자 병의 방화는 을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중도금과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제3자 방화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과실 없이 주택이 소실됐다. 알겠죠? 자, 그럼 옳지 않는 것은 1번.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채무 불행 줄 것이고 채무자 플러스 기책 사유가 있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 문제가 뭐라 나왔어? 제3자라 제3자. 갑하고 을하고는 잘못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돼. 2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이 대가 위험 이런 말이 나와요. 대가 위험. 봐봐 여기. 갑이 대가 위험이란 말은 갑이 을한테 지금 뭐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대가 위험. 알겠죠? 그래서 대가 위험을 부담 거기 줄 거 봐. 대가 위험을 부담. 그 말은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대가의 위험을 부담한단 말이나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4번요.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권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뭐도 유효하다? 특약은 유효해서 이미 규정. 특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번요. 만약 을이 주택을 인도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인데 반환 문제 발생한 틀렸죠? 을이 만약에 주택을 인도하여 사용했죠? 그러면 사용이익 있죠? 사용이익. 바로 밑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해.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위험 부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위험 봐봐. 이 위험 부담은 뭐하고 같이 또 연장생산이 있냐? 원시적 불능하고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아까 우리 8번인가 그 문제처럼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나오고 후발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사례 문제만 보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4번부터는 제3절 이한 계약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